반지의 제왕 리뷰를 아주 살짝 준비했거든요. 사진을 이렇게 또 가져왔습니다. 1편 리뷰고요. 제가 알기로는 반지의 제왕이 21세기 가장 위대한 영화를 꼽으면 항상 탑 10 안에 들어가는 시리즈거든요. 항상 뭘 하든 뭐 최고의 머시기 해가지고 굉장한 팬덤을 보유한 IP다. 근데 이게 원작이 사실 저도 몰랐는데 50년도에 톨킨이라는 할아버지가 본인이 머릿속으로 지은 내용을 소설로 쓴 게 원작이더라고요. 원래 서양 세계에 있던 그런 판타지 요소들을 톨킨 아저씨가 다시 재정립했다. 반지의 제왕이 뭔 내용이냐면요, 간단하게 설명 들어갑니다. 반지의 제왕 세계관이 지구가 아니에요. 오빠 여기 지구 맞아? 지구가 아니라 톨킨 할아버지가 창조한 새로운 지구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아니라 중간계, 뭐 신계, 뭐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반지의 제왕의 배경으로 하는 곳은 중간계입니다. 거기에 서쪽에 위치한 샤이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샤이어 안에 구, 시 뭐 이렇게 나눠져 있겠죠, 동네가. 근데 거기에 호빗이라는 종족들이 사는 동네가 있었어요. 키가 인간보다 한 2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키가 굉장히 작고 발이 굉장히 두텁고 신발 안 신어도 돼. 그래서 돌 이런 거 막 그냥 밟고 다녀. 그래서 잘 걸어 다니고 술이랑 축제 이런 거 좋아하고 귀여운 애들이, 전쟁 같은 거 싫어하고. 여기는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뉴질랜드에서 이걸 촬영한 걸로 아는데, 뉴질랜드로 가서 실제로 관광 코스로 들어갈 수 있는 호빗 마을인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영어 마을이죠. 가면 호빗들이 있냐? 없어요. 씨발, 그거 판타지잖아요. 이렇게 평화로운 마을에 갑자기 한 마법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모를 수가 없는 마법사죠. 회색의 간달프. 반지의 제왕의 세계관에서 위대한 마법사들이 5명인가 7명 있는 걸로 아는데 색깔별로 계급이 나눠져 있어. 근데 간달프는 그 중에 서열 2등입니다. 이 색깔이 무슨 색깔이죠? 회색이죠. 그래서 회색의 간달프. 회색의 간달프가 이 조그만한 마을로 왜 왔을까? 바로 빌보 베긴스라고 하는 나이가 굉장히 많은 호빗의 생일 잔치를 축하하기 위해서 와요. 둘이 엄청난 친구거든요. 이 빌보와 간달프의 여행에 대한 얘기도 나중에 호빗이라는 영어로 따로 나옵니다. 또 간달프가 이 사람 생일 파티를 축하하러 왔는데, 간달프는 몇천 살이야. 지구가 생성됐을 때부터 같이 있었어. 인간이 아님. 그래서 간달프가 막 이렇게 축하해 빌보 베긴스, 오랜 친구야 하면서 딱 이렇게 하는데, 근데 자네 하나도 안 늙었구만 하는 거야. 보통 호빗이 인간이랑 비슷하게 살거든요. 한 100년 안짝으로. 근데 빌보 베긴스는 120살, 130살 됐는데도 이렇게 생긴 거야. 미친, 말도 안 되는 동안 스타킹 나가면 바로 우승이잖아. 이상하다 이러고 있었어요. 빌보 베긴스가 막 이렇게 딱 하면서 막 아유 오늘 잔치 와줘서 감사합니다 하고 폭죽놀이도 하고 뭐 하고 딱 이렇게 했어요. 근데 갑자기 빌보 베긴스가 나훈아 은퇴하는 것 마냥 저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마지막으로 환상적인 똥꼬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야. 그래서 호빗들이 뭔 소리야? 자 여러분들, 쑥 하니까 무슨 반지를 끼니까 사라진 거예요. 퐁 하고 사라져버린 거야. 나니 하고 보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혼자 이 마을에서 벗어나서 다시 옛날에 했던 여행을 하기 위해서 혼자 딱 나온 거야. 간달프가 뭔가 눈치를 챘어요. 이보게 빌보 베긴스, 자네 그 반지를 또 써버린 건가? 하는데 이 사람이 옛날에 여행할 때 여행의 전리품으로 어떤 반지를 가지고 온 거야. 근데 그 반지의 정체가 이런 땅딸보 난쟁이 호빗이 가지고 있을 만한 그런 물건이 아니었던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물건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바로 절대 반지라는 반지를 가지고 있었다. 근데 이 반지의 효과가 끼면은 사용자가 투명해지고 낀 사람의 힘에 비례해서 강해져.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박준영이야. 그럼 내가 마라탕을 처음에 한 그릇 먹을 수 있던 6그릇 먹을 수 있어. 근데 내가 마동석이야. 내가 사람 1명 죽일 수 있는 거 200명 죽일 수 있어. 약간 그런 식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힘에 따라서. 근데 이 반지의 안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이 반지를 사우론이라는 사람의 피가 섞여서 만들어졌는데, 이 사우론의 피가 섞이면은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반지로 인해서 파멸된 국가들이 굉장히 많아. 엄청난 힘을 갖다 주지만 파멸을 무조건 가져오는 반지다. 그래서 이 유혹을 견디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보통 이걸 끼고 있으면 폐인이 돼. 근데 빌보 베긴스는 그런 걸 견디는 유전자 같은 게 강한가 봐. 이걸 견뎠어. 근데 이미 노망이 거의 다 나기 직전이야. 그래서 간달프가 빨리 줘. 그거 빨리 가져가서 파괴하자. 너 이거 가지고 있으면 돼. 오케이. 거기 편지 봉투에 넣어놨으니까 가져가. 여기 없는데 빌보? 아이씨 하면서 약간 얘가 반지를 벗고 싶어도 못 벗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든 벗었어. 극강의 의지로. 그래서 빌보는 여행을 떠났는데 간달프가 고민을 해요. 이걸 어떡하냐. 빌보 베긴스의 조카 프로도 베긴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프로도가 간달프 무슨 일이에요? 프로도 사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반지는 굉장히 위험한 반지란다. 그래서 나조차도 이 반지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어. 근데 간달프가 위대한 마법사잖아. 만약 이 마법사가 타락한다고 하면 좆될 거 아니야, 이 세상은.
자기조차도 그 반지를 만지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선한 마법사조차도. 어떡하지 하다가 프로도한테 반지에 대한 썰을 이야기해. 리븐델이라는 곳으로 가서 민주주의 세력들, 우리 세계로 따지면, 우리식으로 따지면 미국, 프랑스, 영국, 한국, 일본 뭐 이런 애들이 오는 유엔 같은 데가 있어. 거기에 가가지고 이 반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거를 파괴하든지 어떻게 해서 해야 된다. 이 반지는 더 이상 세상에 있으면 안 된다. 근데 이 반지가 아까 말했다시피 잡는 순간 유혹에서 못 이긴다 그랬잖아. 빌보가 되게 특이한 케이스로 그 유혹을 이겨내고 자기 혼자 그냥 그 반지를 간수했던 거지. 이건 엄청 특이한 경우란 말이야. 그럼 빌보가 다시 가져가면 되지 않나요? 빌보는 이미 타락하기 직전이야. 그래서 빌보는 이제 그 항마력을 다 썼어. 프로도가 가져가야겠다. 프로도한테 보여줬는데 얘 이상하게 원래 처음 본 사람들은 와 이쁘다 하면서 my precious 이래야 되거든, 골룸처럼. 근데 얘는 이봐 프로도, 너 이 반지를 보고도 아무런 일이 없었니? 아니요, 아무런 감정도 안 들었어요. 그냥 반지에 어떤 문양이 새겨져 있는 걸 봤어요. 모든 반지들을 지배하는 반지라는 말을. 그래서 간달프가 이거다, 이 새끼가 운반을 해야 된다. 나 이거 깨달은 거야. 이 새끼가 여기 리븐델로 가져가서 이걸 파괴하는 회의에 참석해가지고 어떻게든 선세력한테 넘겨줘야 된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가야 되냐. 자, 이 화질이 좀 안 좋은데 여기 샤이어, 제가 방금 말한 호빗 마을이 있는 샤이어가 이쪽이에요. 자동차가 없던 시대죠. 자동차, 뭐 테슬라, 비행기 없어요. 걸어서 가거나 말 타고 가야 돼요. 자, 근데 샤이어 지방에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여기 근처까지 가야 되는데 결국에는 영화의 끝에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영화 작중 시간으로 13개월이 걸리는 여정을 시작해야 됩니다. 샤이어에서 모르도르까지 가는데 사우론의 피로 섞여서 만들었다 그랬잖아. 저 동쪽에 모르도르라는 곳에 정말 고대부터 엘프랑 인간들을 죽이고 이 인간 세계, 이 중간계를 악의 세력, 자기의 오더로 중국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애가 있었어. 그 사람의 이름이 사우론이야. 사람이 아니죠. 신 같은 존재인데 그 사우론의 피로 만들었다 그랬잖아. 얘의 손에 넘어가면은 사우론이 다시 한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인간과 엘프, 그러니까 선역, 민주주의 세력들을 싹 다 죽여버릴 수 있는 거야. 극단적으로 말하면 중국이랑 러시아가 손을 잡고 한국으로 아시아 대륙을 통합해버리는 거임. 근데 존나 쌤. 옛날에도, 이게 옛날 전쟁 시대 때인데 옛날에도 사우론이 저 반지를 차지한 다음 오크 같은 그 악세력들을 모아가지고 인간 엘프 연합에 대항한 적이 있어. 근데 다행히도 인간 중에 영웅, 이름 까먹었는데요, 그 양반이 사우론의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다행히 반지를 어떻게 회수를 합니다. 근데 그 인간도 나중에 타락해. 어찌저찌 그 절대 반지는 전쟁터 근처에 있던 강물에 흘러갔다가 스미골이라는 사람이 죽어요. 스미골이는 호빗. 그 반지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 친구도 죽여버리고 그 반지를 차지하게 돼. 인격이 분리해서 골룸이 돼요. 그 골룸한테서 반지를 뺏어온 게 빌보 베긴스였던 거야. 아까 그 말했던 삼촌 있죠. 이 양반이 젊었을 때 굉장히 난리던 사람이야. 옛날 전쟁 시대에서 이 절대 반지가 왜 그렇게까지 중요하냐. 반지의 종류가 사실 절대 반지만 있는 게 아니고 왜 절대 반지겠어. 절대라는 이름을 붙으려면은 거기에 하위 호환이 있어야겠죠. 모든 반지를 통솔하는 반지니까. 이 반지를 만드는 시기 때 인간의 위대한 아홉 왕들한테 인간들을 위한 반지, 두오프들을 위한 반지, 엘프들을 위한 반지, 좀 많은 반지들을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나눠줘. 근데 이 반지들을 싹 다 아우를 수 있는 게 절대 반지인 거야. 절대 반지가 사우론의 손에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어? 좆되는 거야. 이게 절대 반지를 끼고 있는 사우론입니다. 이때 전쟁에서 한번 지고 부활을 다시 재기하고 있는. 근데 얘가 다시 부활해가지고 지금 절대 반지를 찾고 있다. 그런 와중에 프로도 베긴스가 여행을 떠난다. 이 호빗과 친구들인데요, 얘네 설명 좀 할게요. 얘네 좀 중요한 인물들이라. 얘가 주인공인 프로도 베긴스, 빌보 베긴스의 조카죠. 얘는 프로도 베긴스의 친구, 가장 친한 친구이자 신복이라고 할까요? 샘 와일드 겐지. 이 둘이 영혼의 단짝이야. 메리와 피핀이라고 할게요. 둘이 이름 헷갈려요. 메리와 피핀이라고, 이 둘도 얘네들의 친구야. 그래서 같이 여행을 다녀요. 넷다 친해. 얘한테 간달프가 한 얘기가 그 반지에 대한 얘기잖아. 근데 이 얘기가 다른 애들한테 들려버리면은 혹시라도 사우론한테 그 얘기가 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함구를 해야 되는데 샘이 몰래 그 꽃에 물 주다가 이 얘기를 들어버린 거야. 이 새끼들도 몰래 들여버렸어. 그래서 아우 씨발 어떡하노, 간달프가 이러고 있는데 까짓것 해보죠 하면서 이 넷이서 결성이 된 거야. 얘는 듣진 않았다. 나중에 합류했다. 근데 탐유하긴 했어. 개노답 4형제 레벨 1 호빗, 싸울 줄 모름. 발더스 게이트로 따지면 레벨 1짜리인 거임. 넷이 여행을 떠나게 된다. 어디로? 엘론드 회의를 하기 위해서.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얘네한테 쫓기기 시작해요. 아까 내가 인간들의 위대한 왕들한테도 9개의 반지를 줬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근데 이 양반들이 타락을 해요. 이 반지를 끼면 어쩔 수가 없어. 반지 관련된 걸 끼면 타락을 무조건 하게 돼. 안 끼면 되지 않나요? 그 유혹을 견딜 수가 없어. 보통 일반의 존재는 진짜 위대한 사람이 아닌 이상. 근데 이 사람들이 타락해서 늙어서 죽어야 되는데 이 반지에 대한 엄청난 원념 때문에 인간도 죽은 존재도 아닌 존재들이 돼요. 약간 사신처럼 물리적으로는 죽일 수 없는 존재들이 돼. 그게 바로 9명의 나즈굴들이다.
이 나즈굴들이 자기 반지의 힘을 계속 쓰고 싶으니까 사우론의 휘하에 들어가서 절대 반지를 가져와라 라는 사우론의 명령을 듣고 이 9명의 기사들이 저 4명 땅딸보들을 죽이러 옵니다. 반지가 어디 있는지 대충 알아 얘네들은. 마을을 나서자마자 이런 무시무시한 새끼들이 나오니까 씨발 좆된 것 같은데? 동네 마실이나 나가고 좀 새로운 모험, 소꿉친구들끼리 노는 약간 리틀 버스터즈 같은 걸 하려고 그랬는데 씨발 이런 거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어쨌든 가요. 일단 간달프가 엘론드 회의로 가기 전에 자기가 어느 마을에 있는 여관에서 몇 주 뒤에 내가 거기로 갈 테니까 너네들도 그 여관에 가 있어라 하고 얘네들이 거기로 간 거야. 일단 그 여관으로 가는 게 목표인 거야. 간달프는 어디 들렀다가 가야 돼. 그래서 따로 만나기로 했어. 그래서 이 여관으로 만나기로 합니다. 간달프가 없는 거임. 간달프가 있어야 뭐가 되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간달프는 이 세계관 최강의 마술사예요. 간달프보다 더 세. 사루만이라는 아저씨예요. 진구 도라에몽처럼 사루에몽 좆됐어 씨발 이거 반지 빨리 어떻게 해야 돼 사루에몽. 근데 사루에몽이 이미 알고 있었다 개야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알고 있었는데 왜 말리지 않은 거야. 지금 빨리 우리 프로도 베긴스하고 같이 저 반지를 파괴해야 된다고. 싫은데?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이미 알고 있었고 반지는 내 건데? 이러는 거임. 알고 보니까 이 새끼는 반지를 탐냈던 거임. 반지가 너무너무 갖고 싶었던 거임. 사우론이랑 이미 동맹을 해둔 거야. 절대 반지를 갖고 싶어서. 그 자리에서 간달프가 구금을 당해요. 이 새끼 탑 꼭대기에서. 프로도한테 못 가. 그래서 어떡하지 하는데 말탄 기사들이 프로도하고 애들 죽이려고 그랬잖아. 다행히도 여관에서 아라곤이라는 아저씨를 만납니다. 인간이에요. 이 아저씨가 어떻게 구해줘요. 합류를 합니다. 얘도 대강 무슨 사건인지 알아. 아까 그 사우론 손가락 잘랐던 애가 있었다 그랬잖아. 인간 중에. 그래서 절대 반지를 취득했다는데 그 인간의 후손인 거야 얘가. 이실두르였나 아마? 근데 얘는 진짜 로열 블러드인 거예요. 자기가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데도 그 국가에서 나와가지고 그냥 지 혼자 떠돌이 방랑자 신세를 하고 있는 거야. 발더스 게이트로 따지면 레벨 18짜리 파이터 플러스 레인저입니다. 존나 세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즈굴들이 추격을 합니다. 아라곤이 존나게 잘 싸우지만 나즈굴이 씨발 9명이잖아. 어떻게 이김. 존나 센데 얘네들도 인간 시대일 때 좀 한타까리 했던 새끼들인데. 그래서 이 중에 한 명이 검으로 프로도의 여기를 찔러요. 나즈굴의 독이 너무나도 세가지고 어떻게든 걔네들을 물리친 다음에 아라곤이 딱 말해. 와 인마 씨부랄 거 이런 상처는 내 살다 처음 본단 게임잉? 야 인마 이거는 씨발 엘프들밖에 치료를 못하는데 어떡하냐 이래. 이건 치료가 안 돼. 인간 세계에선 치료가 안 돼. 무조건 엘프들밖에 치료를 못 해. 말 타고 달려가지고 전 여자친구 엘프의 도움도 받고 해가지고 도착을 합니다. 어디에? 리븐데. 천대로 따지면 UN 회의예요. UN 안보리 회의. 야 여기 씨발 어디 중동 국가에서 핵 발견됐는데 얘네 조질까 말까? 이거 회의하는데 인간, 두어프, 엘프들 그러니까 선진국들 G20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야. 야 이거 어떡하냐 와 인마 씨부랄 거 이 절대 반지 난 살다 처음 봤대요잉.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와중에 이 반지를 파괴해야 되잖아. 결국에는 엘프들이 어떻게 우리의 책임이 아니오. 인간들은 그럼 우리들의 책임이란 말이오. 두오프는 야 엘프 난 죽어도 엘프 말은 안 들어 이지라는 거야. 서로 화합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분열이 일어나는 힘조차도 그 반지에서 비롯된 거야. 근데 이 반지가 진짜 무서운 거임. 반지가 여기에 있는 것만으로도 얘네들의 분열이 일어난 거야. 두어프 패밀리 중에 김리라는 두어프가 있어요. 그래서 망치로 다 씨부랄 거 이거 그냥 망치로 부시면 안 되냐 게임잉 하고 반지 빵 하는데 망치가 부서져. 반지는 그냥 물리적으로 파괴할 수가 없어. 유일한 방법이 딱 하나 있다. 그 방법은 모르도르로 가서 운명의 산 용암에다가 이걸 빠뜨리면 됨. 이게 뭔 소리냐면은 지금 당장 모스크바로 가서 러시아 치대 60만 명이 있는 붉은 광장에 용암에 반지를 떨어뜨리면 된다 이거야. 바로 치고 비행기 못함 자동차 못함 도보로 가야 됨. 동쪽 끝에 모르도르 운명의 산. 심지어 여기 산으로 둘러싸여 있잖아.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임. 여기까지 가는 길이 너무나도 험난한 거야. 싸워요. 투닥투닥 싸워요. 간달프가 아까 갇혔다 그랬잖아. 간달프도 어떻게 독수리 타고서 탈출을 해. 근데 간달프조차도 이 싸움을 못 막아. 그래서 어떡하지 하는데 이미 프로도는 반지의 무서움을 알아. 왜냐면 며칠 동안 자기가 운반했잖아. 프로도가 고심하더니 제가 갈게요 이러는 거야. 그 죽은 시인의 사회처럼 캡틴 오 마이 캡틴 이러는 거야. 가기로 합니다. 왜냐면 가래가 얘밖에 없어. 반지의 유혹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이 중에 없어요. 그나마 버티는 게 프로도인 거야. 그래서 프로도가 반지 운반자를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파티가 결성돼요. 바로 반지 원정대. 프로도가 딴다고 하자마자 아라곤이 너를 향하는 검은 내가 뭐든지 막겠어.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하마 하고 딱 이렇게 탁 개멋있게 딱 해줘. 그래서 레골라스도 나도 나서지. 이 레골라스도 나서지. 근데 레골라스가 나서니까 엘프가 나서면 나도 나서야 돼 씨발. 그래서 김리도 일어나. 그리고 인간 왕국의 대표 보로미르. 인간 왕국 중에 하나가 원래 아라곤이 통치했어야 할 왕국인데 모종의 이유로 얘는 통치 안 하고 섭정이 대신 통치를 하고 있거든. 그 섭정의 아들 보로미르도 그럼 나도 도와주지.
간달프, 이들의 목표는 모르도로로 가서 운명의 산에 절대 반지를 빠뜨려서 그 반지를 영원히 없애는 거야. 원래는 이 설산으로 해서 직선으로 가려고 그랬거든. 근데 설산으로 가는 도중에 아까 말했던 그 백색의 사루만 있죠. 간달프를 가뒀다는 그 아저씨가 저주를 걸어서 마법으로 우와 싸마자마 하면 막 설산이 무너져. 그래서 절대 못 가 이걸로는. 아 어떡하지 하는데 김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야 이러지 말고 내 친한 친구이자 친척이 내가 있는데 모리아 광산에 있어. 그 모리아 광산에서 지금 아주 큰 자리를 하고 있다고. 만약에 우리가 간다면 분명히 환대를 해줄 거야. 우리 모리아 광산으로 가자. 모리아 광산으로 가기로 합니다. 그 안에 김리의 친구가 대접을 해줄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안에 있는 드워프는 싹 다 죽었어요. 안에는 이미 오크들의 소굴이 돼 있는 거임. 근데 어차피 여기로밖에 못 가. 드워프들이 만든 광산이라서 드워프들이 손재주가 굉장히 좋은 종족들이거든요. 그래서 광산이 이렇게 아름답게 돼 있어. 위대했던 왕국의 흔적은 있는데 오크들이 진짜 존나 많아. 무슨 여단병력 정도가 있어. 절대 못 이겨. 그래서 으악 하면서 막 달려가요. 발더스 게이트로 따지면은 물약 하나도 없고 피 다 깎여있고 행동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야. 턴 다 써서 공격해도 오크 30마리에서 절대 못 이겨. 갑자기 그 순간에 오크들이 하면서 도망가는 거야. 모리아 광산이 망한 이유가 오크들의 습격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었음. 단 하나의 존재 때문에 망한 거야. 옛날에 드워프들이 광산을 팔 때 엄청나게 희귀한 광석이 있었거든요. 아다만티움 약간 이런 게 있어서 진짜 이게 있으면은 파기가 굉장히 힘들지만 채취하는 순간 중간계의 혁명을 일으킬 만한. 근데 그거를 파려면 엄청나게 깊게 파야 된단 말이야. 너무 깊게 파가지고 고대의 존재를 깨워버립니다. 그 존재 하나 때문에 드워프 왕국이 망한 거야. 바로 발로그. 우리가 메이플 스토리에서 주니어 발록, 크림슨 발록 이런 거 있죠. 그 발록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얘가 원형이야. 디아블로 디자인도 얘가 먼저 했어. 아닌가? 아까 간달프가 지구가 태어나자마자 만들어졌다 그랬잖아. 사우론도 그렇거든? 신하고 비슷한 존재들이 있어. 근데 발로그도 그중 하나예요. 순수 무력으로 따지면 간달프랑 사우론급이야. 존나 세. 얘네들이 도망치다가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간달프가 이 좁은 다리에 서가지고 지팡이하고 검이 있거든? 그래서 다리를 빵 하고 부셔버려요. 저렇게 센데 왜 땅속에 찌그러져 있었냐고? 얘는 땅속에 있는 걸 좋아하는 애야. 히키가야 하치마님. 강하지만 딱히 그런 걸 좋아하지 않아. 그냥 땅속에 있는 걸 좋아하는 애인데 드워프들이 너무 시끄럽게 그러니까 층간소음 때문에 죽여버린 거야. 이때 간달프하고 발로그하고 동귀어진해서 이 깊고 깊은 광산 속으로 떨어져서 둘 다 사라져요. 그래서 반지 원정대는 간달프를 제외하고 전원 생존합니다. 간달프가 사실상 리더였는데 얘 없으면 어떡하냐 하고 일단은 아라곤이 임시 리더가 되고 일단은 그래도 우리는 갈 길을 가야 된다 해가지고 엘프들의 마을에 도착해요. 가는 길에 있는 마을이거든요. 엘프들의 마을에 들려서 상처도 치유하고 덕담도 듣고 뭐 야 너네 간달프랑 온다 그러지 않았냐? 간달프 어디 갔어? 뭐? 씨발 죽었다고? 야 망했네 너네? 진짜 이래요 엘프들이. 야 그럼 좆된 거잖아. 야 우리 마을 문 닫을 테니까 빨리 꺼지셈. 그리고 이 숲에는 갈라드리엘이라는 누님이거든요.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어쨌든 엘프 중에서 왕까지는 아니고 항상 엘프들의 중요한 존재가 된 여인이 있어요. 엘프나 그런 존재들은 기본적으로 안 죽어요. 몇천 년 살고 이런 게 아니라 엘프들은 안 죽어요. 불멸의 존재예요. 만약에 엘프가 전쟁에서 죽어도 서쪽의 신계의 땅에서 영혼이 다시 되살아나는 그런 존재들이야. 이 누나는 자기가 엘프로서 받을 수 있는 영예를 자처하고서라도 사우론을 죽일라 했었던 사람이에요. 사우론은 굉장히 싫어해. 사우론이 만들었던 반지를 이 누님이 가지고 있거든. 근데 사우론을 진짜 존나 싫어해서 승천하려던 와중에 오히려 중간계 땅으로 와서 사우론을 죽이려고 한. 이 누님이 해안이 굉장히 뛰어나. 반지도 가지고 있고 바람의 반지인가 그런 거 가지고 있어가지고 반지 원정대들한테 각각의 템을 줍니다. 렘바스 빵이라고 한 입을 먹으면 3일 동안 배가 부른 빵, 엘프들이 만든 마법의 실,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포션, 템 같은 것도 받는다. 받아가지고 다시 출발을 해요. 그 와중에 아이센가드라는 지역에서 아까 말한 살루만이라는 백색의 마법사 있죠. 이 아저씨가 계략을 꾸미고 있는 거야. 아까 절대 반지를 갖고 싶어가지고 간달프를 감금했다 그랬잖아. 근데 얘가 타락을 해버려가지고 사우론하고 동맹을 맺었어. 동맹을 맺었는데 얘의 군대는 어떤 군대냐면은 마법으로 어떤 교배 같은 걸 시켜요. 그러니까 황우석 같은 거야. 유전자 변이 황후 사루만이야. 어떤 존재를 만듭니다. 군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인간계를 찬탈하고 자기가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는. 오크하고 고블린을 교배시킨 우르카이라는 존재를 만듭니다. 오크의 단점은 낮에는 움직이기 힘들어요. 태양빛을 굉장히 싫어하거든 오크들이. 그래서 태양빛이 있으면 전투를 잘 못해. 그 태양빛에도 면역이 돼 있는, 심지어 그 오크보다 힘이 세고 더 강인하고 더 똑똑한 존재를 만들어요. 이 우르카이 전사들이 거의 10,000명 이렇게 돼. 우리는 어렸을 때 삼국지 읽을 때 10만 명 100만 명 막 이렇게 오잖아. 근데 사실 실제 전투에서 전투원만 10,000명이면 말도 안 되는 수거든요. 심지어 그 10,000명이 존존스보다 세.
씨발 어떻게 이김? 존 존스 만명이랑 맞다이 깔 수 있어? 갑옷 입고 칼든 흉악한 존 존스 만명이랑 맞다이 가서 이길 수 있어? 씨발 어떻게 이김? 사루만이 이 우르카이를 만들어가지고 인간 세계를 침공할 계획을 짜고 있었다. 사루만은 참고로 사우론만큼 셉니다. 마법사 1티어이기 때문에. 이 우르카이들한테 반지 원정대를 잡아와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반지 원정대가 아까 엘프 마을에서 템파밍 했다 그랬죠. 템파밍 하고서 이렇게 잘 가고 있는데 가는 와중에 우르카이들의 습격을 받아가지고 메리하고 피핀이 납치가 됩니다. 오른쪽 2명. 왜 납치가 되면은 사루만이 호빗이 반지를 들고 있는 건 알아. 근데 어떤 호빗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호빗은 다 살려서 데려오라 그래. 얘네 둘 납치됐고요. 우르카이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대항을 못하는 거야. 간달프는 리타이어 했죠. 발록 때문에. 얘가 주요 딜러인데 주요 딜은 잘하지만 지킬 수가 없는 거야. 너무 많다 보니까 쪽수가. 그 와중에 반지의 유혹에 가장 취약하던 섭정의 아들 모로미르가 화살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샘하고 프로도는 도망쳐요. 따로. 얘가 막 죽기 전에 막 그런 얘기예요. 프로도 미안하다. 반지의 유혹을 나는 이길 수 없었어. 정말 미안하다 프로도. 그러려던 게 아니었는데. 아라곤 나의 진정한 왕이시여. 우리의 왕국을 지켜주겠다고 맹세해줬어. 그러니까 아라곤이 알겠어 보로미르 딱 해요. 그러니까 아라곤은 그 전까지 왕국에 간섭하고 싶지 않아 있던 입장이야. 근데 친구의 죽음 벌써 몇 달 동안 여정을 한 거거든. 보로미르는 죽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반지 원정대가 흩어집니다. 메리하고 피피는 납치됐고 보로미르는 죽었고 아라곤, 김리, 레골라스는 살았지만 샘하고 프로도 있죠. 얘네 둘은 프로도가 혼자 그런 생각을 해. 야, 이거 내가 이 반지를 운반을 해야 되는데 이 반지를 가지고 있으면 파멸을 불러오는구나. 그냥 피해 안 끼치게 남들한테 피해 안 끼치게 나 혼자 가야겠다 하고 지 혼자 진짜 가려고 그래요. 그 존나 먼 길. 진짜 INFP야 이 새끼는 씨발. 얘 엄청난 친구 절친 샘 와일드 갬지라는 위대한 호빗이 프로도 당신 혼자만 가려고 그래요? 정말 위험한 길이라고요. 같이 갈 수 없으면 나도 죽겠어요 하고서 그냥 물에 빠져버려. 얘는 수영할 수 없거든. 그래서 프로도가 아니야 샘 죽지마 하고서 둘이서 가게 돼요. 둘이서 따로 문명의 산으로 반지를 던지러 가고 아라곤, 김리, 레올라스는 프로도의 판단이 틀린 건 아닌 것 같아. 우리는 일단 메리하고 피핀을 구하자. 우르크하이한테 납치당한 메리하고 피핀을 구하기 위해 이 3명의 딜러는 따로 이 2개의 파로 나뉘어가지고 또 여행을 또 다시 시작합니다. 여기까지가 반지 원정대의 내용이다. 2편이 2개의 탑인데 사실 2개의 탑부터 존나 재밌습니다. 2개의 탑부터 왜냐면은 진짜 초대규모 전투가 있거든. 반지 원정대는 여기까지다. 다음 것도 리뷰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유튜브 올려보고. 예.